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99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99페이지 이 과세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과세대상 여러분들이 요건 과세대상에서 여기 이제 2번은 요거는 이제 한번 별표시를 하나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대상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가 되느냐. 본문을 보시니까 재산세는 토지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5가지인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차량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취득세 대상인데 재산세 대상 아닌 차량 같은 걸 집어넣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하고도 항상 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요. 자, 재산세 대상 5가지는 상처 마셔야 되고 두 번째 줄 이 경우 재산세 과세상 물건이 공부상 등지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토지 당연히 대상인데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상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면 이치려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때 사실상의 토지라는 것은 준공인가전에 그 메리칸 척하고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실질과 선실상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면 이치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우리요 항상 재산세에서 주택 그러면 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주택은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고 공시 가격 평가할 때도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 평가할 때도 자, 그 주택과 토지 가격을 합친 가격이고요. 또 그 다음에 과세할 때도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일정 면적의 토지를 하나로 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 어디서 과세합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근데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 재산세에서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건물은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하고 토지는 토지 가격을 따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상가의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 과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가는 따로따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항상 하나로.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란 건축법 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등을 말하고요. 네 번째 줄이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부상에 밑줄입니다.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과 선식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한다고 그랬죠? 무허가 건축물도 대상이 되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연하죠? 네.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심학습 건축물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범위 1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고 2번에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범위에서 레저시설 밑줄이고 수영장, 스케이트 양자, 골프 연습장 밑줄이요.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이런 시설물도,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건축법상의 건축물, 즉 건물과 함께 재산세 대상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시설물 쭉 나와 있네요. 이런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골프 연습장 재산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법입니다. 의 읽어보시는 거고, 두 번째 줄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는 거고요. 양가로 2번 주택분 재산세 과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요. 살짝 밑줄이요. 그래서 10배까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 이런 거 배웠었어요. 별장이나 고불악장이나 고급택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의 몇 배요?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봐서 중과세 했잖아요. 지방세에서는 좌우지간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이걸 바꾼다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도시지역은 5배, 도시역밖은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그냥 지방세 무조건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심학습 주택 읽어보시고 201페이지 양가로 3번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 뭔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도 그 주인 한 사람한테, 소유자 한 사람한테 발부합니다. 근데 다만 다가구 주택은 다만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재산세, 우리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뭘 판단할 때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구의된 부분을,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처럼 판단합니다. 뭘 판단할 때. 고지서는 주인 한 사람한테 날라오지만, 그래서 이 밑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밑줄입니다. 바꾸면 뻔하지 뭐,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예. 그 다음에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양가로 4번 겸용주택입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요거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고, 이 겸용주택을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겸용주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율도 달라지고, 그래서 판정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 어떻게 판정하느냐. 동그라미 1번 1동 건물에다가 사각형하시라고 그랬죠. 1동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사각형하시고,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밑줄입니다.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주택면적이,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 다음에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면적이 주거 이해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주거분만 주택이고 주택면적이 크더라도. 또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비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판단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건물 한 개 동이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제가 예를 들은 그림을. 그래서 1층은 상가고, 그 다음에 2층과 3층은 주거입니다. 그러면 주거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거 면적이 60%고 상가 면적이 40%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 주택이냐 상가냐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전부 주택 그럼 틀려요. 주거부만 주택이니까 60%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40%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이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그래서 60%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건물 면적에 따라서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1동 건물 하면 요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요 그림을 떠올리면서 주택면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이다, 이거. 그 다음에 1구 건물을 봅니다. 동그라미 2번 1구 건물이요. 요 1구 건물의 사각형하고 또 읽어봅니다. 주거와 주거 외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1구 건물은 자,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50% 이상이면 이 1구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림을 요걸 떠올립니다. 독립하여 1구 건물이라는 게 뭐냐? 그럼 1구에서 1구라는 것은 독립하여 구익이 된 그때 구자예요. 자,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건물 한 개 층이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으면 한 개 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한 개 층이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로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구익이 되어 있다. 그러면 101호와 102호가 각각 1구 건물이 됩니다. 102호 사용하는 애가 있죠? 딱 절반 면적은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절반 면적은 50% 면적은, 예를 들어서 50% 면적은 주거용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이게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102호는 금방 읽었네요. 예, 주택의 상가예요. 금방 읽었잖아요. 주택의 상가예요. 주택이잖아요. 주거용 상면적이 자, 몇 프로만 돼도 50% 이상이면
그러니까 50%만 돼도 50%만 돼도 예, 1구 건물은 뭐라고요? 예, 102호는 주택입니다. 근데 거기 교재 또 표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표에 보니까 1구 건물, 자 거기에 1구 건물이 1동 건물하고 1구 건물 표가 있잖아요. 주거용 상면적이 여기 보세요. 주거용 상면 거기 표에 나와 있잖아요.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인데 50%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구 건물 주거부만 들어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101호 예, 독립파격 규定 1구 건물 101호가요. 예를 들어서 40% 면적은 주거용 면적입니다. 40%는 주거용 면적이고 그 다음에 또 60%는 만약에 상가 면적이다. 자, 상가 면적이다. 그러면 102호는 자 주택이냐 상가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인데 50%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방 주거부만 들어보니까 40%만 주택이고 예? 나머지 60%는 상가고 이렇게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1구 건물 나오면 50%를 기억합니다.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요. 1동 건물은 주거와 주거 이의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부만 주택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딱 기억합니다. 요거 1동 건물은 요거, 1구 건물은 저거를 딱 그림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됐습니다. 4번, 5번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상별 재산세 구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중요 기출문제 제가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요. 재산세 과세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옳게 묶인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고르면 한 6개가 나와야 돼요. 6개가 나오는데 대상을 고르면 6개가 나오는데 6개가 안 있고 지문에는 4개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옳게 묶인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골라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2번의 과세상 토지 구분입니다. 별표시 2개 합니다. 그래서 아까 토지용 구분, 여기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토지용 구분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분리별도 종합합산상 토지로 나누는지만 소개해 드렸었고 여태까지 과정에서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자세한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202페이지 펴놓으시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그러면 토지용 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자 재산세상에 드는 모든 토지를 우리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하는데요.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여기가 좀 칸이 작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쪽에 한번 와서 좀 애매하네. 자, 이쪽에 한번 와서요. 그럼 또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다 지우고요. 이거는.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어떻게 과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나누느냐.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자, 그런데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그 바탕에는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탕에 있는데 우리 공법에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국계법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 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또 토지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자, 그 다음에 또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 돼 물려줘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모든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는데 먼저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보면 생산 관련한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도 있고요.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또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냐?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든가 또 그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고요. 자,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 그럼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농지, 그다음에 목장용지, 그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특정한 목적에 특정 임야, 예외적인 임야가 있는데 제가 왜 꽃 표시를 했냐?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계시면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꽃 표시한 임야는 오늘 이따 보게 될 건데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라든가 또는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일정한 공익 목적의 임야들은 법에 열거된 것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토지용 모습이 생산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어서 얘들은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0.07%의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공장용지 같은 거예요.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도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죠. 그래서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 다만 농지 목장보다 공장은 자연환경을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아요. 0.2%요.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토지들이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등이 저율분리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요,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요. 별도로 모아서 다른 토지와 별도끼리 같은 유형끼리 토지끼리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합산한다는 것은 같은 유형끼리 상가 토지끼리 합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유자별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짬뽕들은 종합적으로 모아서요. 또 같은 얘네들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럴 때 합산한다는 것은 역시 종합은 종합끼리 같은 유형끼리 합산한다는 거고 또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보세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보세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이 아니라요. 여기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에서 1번부터 28번까지 28개 지목이 있는데 28번이 잡종지죠. 그래서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28번 잡종지. 잘 모르면 뭐 찍으라고 배워요? 잡종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분리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요.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 대상 토지는 근데 보니까요.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뭐하뭐로 나누느냐? 고율 또는 저율로, 저율 또는 고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분리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구분하고 분리 대상 토지는 뭐하뭐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분리과세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전부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예외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래도라도 이것을 먼저 틀을 딱 잡아야 돼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하는 걸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있잖아요. 세율은 여기서 고율은 몇 프로냐면 이게 4%거든요. 고율 4%인데. 자, 재산세에서 세율은 있잖아요. 저율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은데 재산세 토지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 이 4%가 고율분리 4%가 최고 높고요. 재산세 전체에서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걸 골라라 그러면 0.07%. 이 농지 목장 임야가
0.07%, 0.07%, 얘가 재산세 전체에서 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농지, 목장, 예외지금이가 제일 낮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또 딱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토지용 구분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있잖아요. 열세 같은 게 필요해요. 자, 보세요. 농지라고 해서 다 저율분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농지라고 다 저율분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농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농지가 있는데 한 3,000평의 땅이 있어요. 3,000평의 땅이 있는데 3,000평의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토마토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심어놨어요. 근데 농사를 잘 졌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코엑스 옆에 그 상업지역 땅값 비싼 데 3,000평의 땅이 있는데 거기서 셀러리맨들이 아침에 우르르 출근하고 그러는데 혼자 이른 아침부터 삽 들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삽질도 하고 농약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라고 했어요 아까? 효율성 있게. 자, 보세요.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이런 데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지금 이런 데 있는 농지는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토지는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어떤 토지가 만약에 여러분 공법에 배우잖아요. 공법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면 이 토지는 주거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거고, 상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면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공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면 얘는 공업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 농사 짓고 있으면 토지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라고 봐서 농지로서 인정 안 해요. 농지면 원래 저율분리상 토지인데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분리나 별도 합산 대상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자,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는요.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뭘 보고 푸는 거냐면 위치요, 위치.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보고 풀어요. 자, 이따가 보겠지만 딱 봐서 농지가 저런 시골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도시 지역 같으면 개발장구역, 녹지 지역 같은 데 있어야 돼요. 딱 봤더니 농지가 이런 데 있을 곳에 있네. 그러면 저율분리. 농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데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되고 종합합산. 이런 식으로 토지용구 문제를 풉니다. 농지는 위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목장을 보겠습니다. 목장은요. 토지용 문제 풀 때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또 기준 면적 이내이냐, 이걸 다 따져봅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같아요. 자, 목장의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목장도 여러분 저런 시골 지역에 있거나 도시 지역 같으면 개발장구역, 녹지 지역이 있어야죠. 목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목장 그러면 저부터도 목장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목장 그러면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목장 그러면 그냥 푸른 초지에 쫙 펼쳐지는 푸른 초지에 풀을 뜯고 있는 소떼나 양떼가 떠올라요. 목장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목장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관령 같은데 일부 지역 조금 그냥 신용 내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신용만 내고 있지. 그런 목장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산 그 목장 그런 데가 조금 그렇긴 하겠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일부 지역에 조금 그런 게 그냥 흉내 내고 있지. 대부분 우리나라 목장은 공장형이잖아요. 조그만 데다가 그냥 애들 그냥 빡빡하게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자, 목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냄새, 파리, 모기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장도 있을 곳에 있느냐를 따져요. 있을 곳에 있으면 자, 목장 용지로 인정하지만 분리대상 토지로, 목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목장 용지로 인정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목장은 기준 면적 제한도 있어요. 보세요. 있을 곳에 있으면서 기준 면적 이내야지. 목장이 예를 들어서 푸른 초지 한 100만 평의 푸른 초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푸른 초원 같은 걸 보잖아요. 푸른 초원 이런 걸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핀란드하고 뉴질랜드하고 펜팔했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국제 펜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그 뉴질랜드가 그 양 농장하는 저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맨날 편지에 그 램 시즌이라고 그래서 양 태어나고 그럴 때 되면 그거 그 어린 새끼 양 받는 얘기, 또 그다음에 양털 깎는 얘기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보내준 사진을 보면 완전히 진짜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완전히 진짜 파라다이스였어요. 그냥 푸른 초원의 양떼들이 풀을 듣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막 그랬는데 저는 그런 푸른 초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진짜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푸른 초원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런 푸른 초원을 막 뛰어다녀요. 푸른 들판을 막 뛰어다니다가 있죠. 돌뿌리에 걸리지 않았는데 괜히 풀밭에 떼그르르 몇 바퀴 굴러. 그래가지고 풀밭에 누워서 있잖아요. 팔베개하고 풀필이 불면서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 풀밭에 걔가 보내주는 사진에서 저 옆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저는 그 양떼 옆에 서 있잖아요. 팔베개하고 누워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낮잠 한숨 자려고 했더니 뭐가 휙 지나가요. 그래서 눈을 딱 떠봤더니 타조 한 마리가 양치기에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타조 목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푸른 초원을 뛰노는 타조떼부리를 구경하려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100만 평 푸른 초지에 타조 한 마리만 연락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조 한 마리를 위해서 100만 평 푸른 초지가 목장용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용이에요? 아니지. 자, 만약에 목장에 면적 제한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돼지 잡종지 같은 넓은 땅에다가 새끼 돼지 한 마리 차에 싣고 와가지고 제가 나비넥타이 가끔씩 하잖아요. 보타이. 자, 리본 하나 달아주고서 야 새끼 돼지 베이브 너 놀아라 이런 다음에 여기 저 끝에까지 다 돼지 목장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 교과서에는 제 기본서에는 없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싫지 않았지만 법령에 보면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목장의 허용 면적이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마리수를 곱해서 목장의 기준 면적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법에 의해서 계산했더니 요만큼이 법령에 의해서 계산한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 이내다. 자, 있을 곳에 있고 요만큼이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 이내 토지예요. 그러면 얘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목장은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 원래? 조일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근데 이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있잖아요. 여기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 토지 있잖아요.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목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어느 토지로 과세하느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로 과세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장 있잖아요. 공장도 토지용금제 풀 때 있잖아요. 얘도 뭘 보냐면 위치, 있을 곳에 있는지 또 기준 면적 이내인지 다 따져봅니다. 이 공장이 있을 곳에 있어야지 시지역 같으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같은 데 있거나 아니면 시골지역 같은 데 있거나 그래야지 공장이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위치를 따지고요. 공장은 면적도 따집니다. 그렇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공장 넓은 땅에다가 공장만 요만큼 하고 이게 공장이니까 저 끝에 보이는 땅 다 공장 용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자 공장이 있을 곳에 있다는 전자하에서요.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전자에서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 이내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계산한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이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있어야 할 곳의 기준 면적 이내니까 어느 형의 토지로 가세요? 0.2% 조일분리 대상 토지로요. 근데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요.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공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분리가 아니니까 종합으로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얘는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은 토지용문제 풀 때 얘는 위치를 안 봐요. 왜냐면 얘는 시골이든 도시든 도시도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얘는 뭐만 따지냐면 면적만 따져요. 자, 면적만. 그래서 전체 어떤 상가 부지가 이만큼이 있어요. 자, 법령에서 계산한 요만큼이 입지 기준 면적 이내예요. 그러면 자, 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아까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가 얘는 어느 형의 토지로 원래 과세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근데 이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이거는 상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로 과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이거 보일려나 모르겠네. 너무 그 뒤로 와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다 뭐가 하면 됐답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토지 용도 문제 풀 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앞동네 뭐라고 돼요? 자, 그래서 토지 용도 문제 풀 때 농지는 있을 곳에 있느냐를 봅니다.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 그다음에 자, 목장이나 공장 용지는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 다 따져요. 자, 그리고 일반 건축물입 속 토지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면적만 따져서 일반 건축물입 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이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있을 곳에 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용 구분을 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이쪽 와서 한번 보세요. 토지용 문제 풀 때 분리 대상 토지부터 먼저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분리 과세 대상 토지를 먼저 공부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니까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분리 대상 토지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나눴어요. 저율 분리 대상 토지하고 뭐로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자 나눴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또 0.07% 저율 분리 대상 토지가 있고 0.2%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나눠집니다. 고율 분리는 고율은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고율 분리 고율은 4%입니다. 자, 그러면 0.07% 저율 분리 대상 토지 어떤 게 있다고 아까 소개해 드렸었어요? 농지, 목장, 읊어보세요. 또 임야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2%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요. 공장이요. 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이제 공장 용지와 함께 0.2% 저율 분리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가지고 기본서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뽑아드리면 염전이요. 염전, 터미널용 토지, 터미널, 여객자동차 화물 터미널,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그리고 무슨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여기 보세요. 각종 공사 소유 토지.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운전공사, 공항공사, 무슨 하여튼 공사요. 그런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이 공장용지와 함께 0.2% 저율 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 고율불상 토지는 어떤 거냐면요. 4% 고율불상 토지는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것들이 4%입니다. 자, 그러면 분리대상 토지는 표준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래가지고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를 쫙 깔아놓고 염전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면요. 자, 우리가 007빵 게임 있잖아요. 007빵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사람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 봅니다. 007 빵이 쏘니까 4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외우는데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리듬을 타면서 비례세율을 꼭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농지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0.07%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니까 비례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어떻게 외우냐? 분리대상 토지 표준세율은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007% 어떤 게 있냐고 이거 안 외우면 못 배겨요. 외우세요. 농지, 목장, 예외적임이에요. 0.2% 어떤 게 있냐? 공장, 염전. 다 보세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있습니다. 더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4% 어떤 거? 사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요. 분리대상 토지 세율은 어떻게 된다?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203페이지 기본서, 202페이지 기본서요. 공이 과세상 토지 구분에서 의 및 토지 구분에서 의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토지 성격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거고요. 자, 그럴 때 203페이지 토지 구분해가지고 나와 있는 얘기들은 203페이지, 204페이지는 공부 다 한 다음에 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203페이지는 204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이제 분리대상 토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자, 공부하는 순서 분리대상 토지부터 먼저 보는데요. 007% 전리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임이냐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여기를 좀 지울게요. 지우고 분리대상 토지를 여기까지는 지난 수강까지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제부터 저 토지용 구분하는 건 아직 안 했었구나. 저 농지 뭐 이런 거. 하여튼 여긴 지우고 우리가 이제 분리대상 토지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분리대상 토지에서 007% 전리대상 토지 농지부터 한번 공부해 봅니다. 농지요. 자, 농지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에 있다가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 볼 거고. 이따 볼 거니까. 자, 제 설명을 잘 듣습니다. 농지요. 재산세에서 농지는 3개 지목이에요. 논밭과수원, 즉 전답 과수원이요. 3개 지목이 재산세에서 농지입니다. 그럴 때 농지는 토지 유형 구분할 때 있잖아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토지 유형이 달라져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농지는 토지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그럴 때 먼저요.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 농지는 아까 우리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뭘 보고 풀어요? 위치에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보고 푼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있을 곳에 있느냐,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 이거예요. 한번 봅니다. 개인 소유 장농지가요. 군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 읍면지역은요. 여러분 군 읍면지역은 깡촌이에요. 깡촌. 우리 세법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 지정 없고 그냥 군 읍면지역에 뭐가 있으면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다 위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있을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 읍면지역 가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2000년대 그 중반에 그 완도였나 진도였나 하여튼 완도인지 진도인지 다리로 연결된 지금 다 다리로 연결됐나 하여튼 완도인지 진도인지 하여튼 그 상가집을 가는 데 있죠. 저 갑자기 이제 그 상가집을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의 원장님하고 같이 그냥 차를 그 운전해 가지고 자기가 반은 운전해 준다고 하더니 운전은 자기가 저 주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주로 잠만 자가지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갑자기 그러다가 상가집을 거기 가게 돼가지고 내려가는데 와 진짜 있죠.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 딸이 힘들었다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야 우리나라 땅 끝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간다는 게 참 땅이 우리나라가 좀 작긴 작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려갔더니 어디 땅끝마을 어디 근처에서 완동과 어디를 찾아서 다리 건너가야 되는데 땅끝마을인지 어딘지 하여튼 뭐 근처 어디까지 갔어요. 가는데 지금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상업지역이 보이더라고요. 상업지역. 그래서 세탁소, 슈퍼, 무슨 농협 이런 게 상업지역이 보여요.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상업지역인데 한 8, 9시인가 됐는데 사람이 없어요. 8, 9시인데도 상업지역인데도. 그래가지고 사람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차로 상업지역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사람들 좀 지나다니면 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거지역에 띄엄띄엄 집 있고 그러다가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깜깜절벽이지 뭐. 그래서 길 물어봐. 그러니까 군읍면 지역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막 길 헤매다가 어떤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가 불이 켜져 있어 들어가 차 세워놓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여튼 길 물어봐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보세요. 군읍면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구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상업지역이라고 그랬자 몇십 미터 걸어가면 끝. 주거지역, 띄엄띄엄. 그 다음에 산이든 논이든 밭이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군읍면 지역에 뭐가 있다. 깡촌이기 때문에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뭐든지 있어도 된다. 자 그럼 보세요. 군읍면 지역, 얘는 위치만 보고 판단하니까 농지는. 군읍면 지역, 깡촌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분리예요. 007% 조율 분리입니다. 분리. 근데 공장에는 농지가 개인 소유 장농지가요.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다. 이 도시지역 밖에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분리요. 근데 이 개인소유 주장농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어요.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농사 지으라는 데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는 이런 데 있는 농지는요.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뭐가 돼요?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분리. 예. 근데 도시지역 내 자격농지가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즉 무슨 얘기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 도시지역 내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든가 농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 있으면 있을 곳에 농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데 있으면. 그러니까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데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는요. 원칙적으로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농사 짓는 게 주업인 회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과세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여러분들이 일반 직장 농사 짓는 게 주업인 그런 회사가 아니다, 법인이 아니다 그러면 다 뭐다?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 및 단체 소유 농지가 법에 딱 열거가 돼 있어요. 열거가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순환은 정확히 못 외워도 되고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정확히 외우시면 되는데 먼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요. 조일별 대상입니다. 종중 소유 농지. 농업법인이 자 소유하는 농지. 농사 짓는 게 주업인 법인이죠.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그 다음에 매립간척한 법인이 이따 교재에 다 나와요.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자, 서산 간척지를 현대아산에서 매립간척한 다음에 직접 경작하는 농지. 4. 사회복지 사업자가 있죠. 자,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무슨 얘기냐? 음성 꽃동네에서 농지를 수유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왜 이렇게 또 앞에서 피곤해하나? 농사를 지어서 음성 꽃동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수여하는 농지. 그래서 종농, 매사농 얘네들만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농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기본서 분리대상 토지에서 007% 절비상 토지 양가로 1번 농지요. 지목은 전답과수원이고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분리과세 농지입니다. 기억번 개인이 수여하는 농지로 도시적 밖에서 과세기준련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한다 그렇습니다. 도시적 밖 있을 곳에 있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기 비추입니다. 과세기준련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는 농지가 아니니까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비추요. 니은번 농지라는 것은 뭐냐 읽어보는 거예요.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를 말하고 다만 토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자 봅니다. 이제 자격농민 소유 농지.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도시적 밖에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예? 금방 하죠. 도시적 바뀌면 있을 곳에 있죠.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련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농지로서 밑줄입니다. 도시적 밖에 수지하는 경우는 뭐다? 분리과세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도시지역 내 소지한 경우 특별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지역, 읍면지역 제외하고 의 도시지역 줄여서 시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밑줄입니다. 종합합산 대상으로 과세하지만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하나여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면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느냐를 따져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교재 거기 표 여러분들이 별표 해주시는 거 딱 기억하시되 여기 봅니다. 이 표는 이 내용이에요. 여기 화면을 봅니다. 군 읍면지역 개인 소유 장농지가 깡촌 군 읍면지역에 있다. 깡촌이니까 모두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예요? 분리. 도시적 밖에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예요? 분리. 시지역이라도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 한에서는 있을 곳이 있다고 봐서 뭐가 돼요? 분리. 도시지역 내에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개인 소유 장농지가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과세균련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아까 종합된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자, 이래서 이런 얘기고 동그라미 3번 법인 또는 단체 소유 농지입니다. 자, 보시면 법인 또는 단체 소유 농지 교재 동그라미 3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밑줄이요. 법인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 과세하지만 그죠? 일반적인 법이나 단체 소유하는 농지는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에 한해서 분리 대상이 된다. 밑줄이고 어떤 것들이냐? 자, 슬슬 이제 제가 줄글 하는데 체크합니다. 기억번 중간에 보니까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밑줄이요. 농사 짓는 게 조업이죠? 조혈불과세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그 줄 끝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밑줄입니다. 종농매산업에서 동입니다. 204페이지 맨 아래 밑줄이고 205페이지 디귿번 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 밑줄입니다. 음성고 동네에서 농지 소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그런 농지. 니을번 밑줄입니다. 법인이 메리칸 쪽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균련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 농지요. 종농매산업에서 매죠.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나왔네요. 밑줄입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밑줄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종농매사 농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분리과세입니다. 법인 단체 소유는 농지인데요. 참고 내용은 진짜 참고예요.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경우에 하나 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숫자를 바꿔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참고고요. 양가로 2번 목장용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204페이지 다시 가셔서 왼쪽에 20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격농민 소유농지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위치요. 개인 소유 장농지는 토지공제 풀 때 뭘 본다고요? 위치. 그래서 위치 땡땡 위치 써놓고 205페이지 양가로 2번 목장용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자, 그러면 해놓고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농지 받고 이제 목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장. 목장은 토종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저를 봅니다. 목장은 있죠.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목장이 있는데요. 목장 용지는 토지용지 풀 때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있을 곳에 있는지 기준 면적 이내인지를 따져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와 동일합니다. 농지와 동일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농지 위치를 보는 것은 동일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절 보세요. 목장이 군 읍면적에 있으면요.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네, 있을 곳에 있고 도시지역 밖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는 거죠. 목장이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는 거죠. 목장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럼 뭐로 과세한다고요? 종합합산상토지로. 똑같습니다. 위치를 보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장이 있을 곳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기준면적 목장의 입지기면적 이내면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로 가세요? 분리. 근데 목장이 있을 곳에 있어도 구분면적이든 녹지지역이든 개발장구역이든 하여튼 어디 있든 있을 곳에 있든 뭐하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장은 토지용지 풉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또 보겠습니다. 목장 보니까요. 양가로 2번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용이 달라졌죠? 개인이 소유하느냐 법인이 단체 소유하느냐. 근데 목장은 개인이 소유하는 목장이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이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에 개발장구역 녹지지역과 그럼 목장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금방 했잖아요.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이 있을 곳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시적 밖의 목장용지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과세기준이 속한 해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법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한 토지 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요. 그러니까 길게 돼 있지만 목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로 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있죠. 이때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로 과세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표에 여러분들이 별 표시하시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장 표를 한번 봅니다. 자,
자, 이런 얘기예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 화면을 봅니다. 목장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군은 면적, 깡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요? 분리. 근데 군은 면적이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근데 도시역 밖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자, 목장이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입니다.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기준면적을 초과한 여기 있어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목장이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용 문제 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곳에 있는지 기준면적 이내인지 이렇게 해서. 자, 양가로 3번 임야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임야는 여러분 보세요. 임야는 007% 농지목장 임야에서 임야를 한번 봅니다. 임야는 여러분요.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수요하는 임야 있죠. 다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임야는 원칙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해요. 그래서 개인, 법인이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야가요. 예외적으로 임야가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냐면요. 분리 대상 임야가 있는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요. 자, 그러고 보니까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도 종농회사는 뭐였어요? 분리. 근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도 뭡니까?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의 임야가 있어요. 공익목적의 임야가 있는데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의 임야가 있는데요. 자,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의 임야는 어떤 거냐면 공익목적의 임야는 이런 거예요.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의 임야는 기본서 보면요. 또 됐다시 많이 나와 있어요. 세법은 출제 문항수 많은데 그런 구석에서 그런 것들 쫙 열거된 것 중에서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깔아놓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치사하게도 막 그 뽑아가지고 깔아놔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달달 외울 수는 없고요. 규칙성이 있어요. 공익목적이면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지구, 무슨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주로 공익목적 임야들입니다. 법에 열거되어 있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있는 임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 지구 내에 있는 임야, 이런 식으로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대개 뭐가 된다?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임야는 원칙 종합이지만, 자, 그러면 교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를 봅니다. 205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중수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하며 그 밖에 비춥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를 정합니다. 자,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어떤 것들이 있냐? 동그라미 1번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의 동그라미 특수산림사업 지구의 동그라미로 지정된 임야요. 법 나왔죠? 지구 내 있는 임야죠? 분리과세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줄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른 보존산지안의 임야 밑줄이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안의 임야 분리과세고, 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법의 동그라미요.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구역의 동그라미요.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죠?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연공법에 따라 지정된 법의 동그라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지구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4번 나왔네요.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밑줄입니다.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밑줄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 그랬어요. 동그라미 기억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의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의 동그라미 안의 임야. 니은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자, 법의 동그라미 군사시설보호법,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 구역의 동그라미요.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맨날 여기까지 읽다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읍번 안 읽다가요. 미음번 같은 것은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 나왔는데 무슨 지구 구역이 안 나오고 도시공원의 의미야 이런 것도 불리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 읽다가 제가 섭섭해가지고 동그라미 6번을 꼭 읽었거든요. 근데 6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수도법에 따른 법의 동그라미 상수원 보호 구역 하나 의미야 구역의 동그라미야. 주로 이렇게 종종 소유 임야와 함께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가 예외적으로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임야로서 뭐가 된다? 분리과세합니다. 이렇게 열거된 것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치사하게서 뭐 깔아놓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007% 전립선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다 봤습니다. 대충 이제 감 오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에 빵이 프로 전립선 토지인데요. 공장 용지부터인데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